Keep it locked in a cell.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지금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요런 몰골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목소리가 아직 잠겨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사하고 이러느라고 영상을 좀 오래 업로드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김에 준비하면서 영상 좀 찍어봐야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고요. 지금 이사 온 지 한 2주일 정도 됐는데 드디어 제가 촬영할 방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자다가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좀 부끄럽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상태로 너무 오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되게 세수랑 머리만이라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씻고 대충 머리도 말리고 왔는데요. 제 얼굴 너무 건조하니까 지금 진짜 입술이 하품하면 찢어질 정도의 건조함이거든요. 오늘 어성초 토너 새 거 깔 거예요. 기초를 하면서 좀 근황에 대해서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집에 이사를 오고 첫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뭔가 세팅이 나한테 편안하게 지금 잘 안 맞춰져 있어. 어제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해놓고 자긴 했는데 또 이제 막상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원래 비어있던 집에 이사 오면 좀 건조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즘 가습기를 거의 풀로 틀어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얼굴이 정말 삐쩍삐쩍 말라요. 그냥 토크를 하자면요. 일단 제가 2년 만에 이사를 했잖아요. 주택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제가 막 강아지들 때문에 주택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왜 왔냐? 일단은 그 전 집이 3층짜리 복층 집이었는데 이사 오고 몇 달 되고부터 무릎이 정말 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옛날에 필리핀 세부인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캐녀닝을 했거든요. 이거 제가 아마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거기서 그날 등산을 한번 잘못하고 무릎에 물이 찬 거예요. 그 뒤로 무릎이 엄청 약해졌는데 그 계단을 맨날 3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딱 그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때부터 복층 주택은 나랑 맞지 않는다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빌라도 살아봤고 주택도 살아봤고 했으나 빌라는 정말로 너무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답답한 느낌도 들고 구름이랑 태풍이 때문에 시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이제 항상 강남 쪽에서 자취를 했었잖아요, 빌라에서. 근데 그쪽은 그 빌라 바로 앞이 거의 다 차도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그냥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2년 만에 집을 알아보려고 제가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진짜 공인중개사 분들 통해서 집을 막 알아봤어요. 근데 이사를 안 한 2년 동안 집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예요. 심지어 집을 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전부터 미리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3월에 방을 빼줘야 됐었는데 1월 한 달 동안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2월 한 중순까지 거의 자가격리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알아볼 시간이 3주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집을 알아보는데 서울에 진짜 내가 살만한 집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주택으로 이사 오느라고 좀 제가 거의 넓은 주택이었잖아요. 총 해서 한 40평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에 가구를 채워놓다 보니까 집이 가구가 진짜 많아졌었어요. 짐이랑. 그래서 일단은 기본 평수가 좀 넉넉했어야 됐는데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찾아보자니 정말 월세가 제가 심지어 이 전 집은 전세였단 말이에요. 전세로 살려다가 월세로 그 몇백만 원을 주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살던 동네를 보니까 집은 좋은 집들이 많은데 가격은 서울이랑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래서 겁나 멘붕이 왔어요. 대한민국의 이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는가 이 말을 정말 차 타고 갈 때마다 한 것 같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초하고 메이크업까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말이 아주 트였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결과 제가 있을 곳을 이제 딱 3군데로 추린 거예요. 서울, 원주, 제 본집이 있는 원주, 그리고 대전, 거기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또 대전에 많기 때문에 대전이랑 최근까지 살던 수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서울은 놀거리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 코로나가 심한 때이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외출을 정말 많이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로 서울 가는 일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고 서울에 친구도 딱히 많이 없고 근데 또 서울 아파트 전세가 겁나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니 전세금이 너무 부담이 되고 빌라를 가자니 싫고 또 가장 싫었던 거 월세로 가게 되면은 1년 뒤에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잖아. 이사는 정말 할 일이 못 된다. 짐이 늘어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 탈락. 수원을 생각을 해봤는데 수원은 일단 회사 이외에 정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수원으로 이사를 가도 월세를 조금 돈을 내고 가거나 아니면은 반전세 아니면은 서울과 비슷한 전세값 요거를 생각해서 또 서울로 탈락을 했고 대전을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대전이 제일 가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제일 의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전을 가고 싶었지만 대전은 친구들만 보고 가기엔 이제 제가 일 때문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과 너무 멀고 저는 가끔 어디 외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 강아지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수원 살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이웃 중에 막 친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회사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대전에는 친구들한테 맡기자니 친구들이 이제 다 가정이 있고 그런 거를 부탁할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결국은 이제 원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원주예요.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다시 이사를 왔고 여기는 집값이 서울에 비하면 정말 착한 물론 저한테는 또 큰 돈이긴 하지만 제가 드디어 자가를 이사를 와가지고 이 집에 오면서 이제 제 입맛에 맞게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이제 몇 년은 여기서 살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서울 갈 일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얘기? 또 이제 내가 1년 뒤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다시 서울로 가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일단은 당장에 살 집이 급했기 때문에 1년 뒤에 이사를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보고 생각을 해보자 하고서는 원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봤던 친구들이 있고 제일 좋은 점은 가족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단 제일 부담 없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구름이 태풍이도 제가 어디 여행 갈 때 정말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데가 또 본집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점? 서울이랑 또 그렇게 안 멀어. 금방 가면은 1시간에도 또 가기 때문에 그냥 나도 이제 30대가 됐으니 내 이름으로 된 집은 하나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구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로 이제 10년간의 타지 생활을 끝내고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결론은. 솔직히 좀 심심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서울처럼 막 핫플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곳을 비운 10년 동안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동네 친구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도 아직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좋다. 그래도 이렇게 제 기나긴 2차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계속 영상을 찍게 되지 않을까? 나름 이제 진짜 각 잡고 촬영해보려고 여기 이렇게 촬영방이라고 세팅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옆에가 타 화장품이라서, 그리고 꽤나 이 방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엄청 넓진 않은데 이 전에 영상을 찍던 방보다는 좀 넓어서 좀 영상 찍기도 편하고 중간중간 메이크업 제품 필요할 때 바로바로 가져올 수도 있기도 하고, 이 이사간 집은 제가 정리가 다 안 되긴 했거든요. 지금 한 90% 정도? 다 됐는데 안 온 가구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는 그 전에 있던 가구들로 다 해결을 하고 소파랑 탁자만 샀거든요. 이 전집에 있던 탁자가 망가져가지고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했어요. 고쳐서 쓰실 분 가져가시라고. 나이 먹기가 정말 싫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옛날에는 월세를 막 몇백만 원씩 내도 안 아까웠거든요. 오늘만 살고 오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서 그 돈이야 벌면 되지 하고서는 막 써가지고 그 월세가 정말 안 아까운데, 와 이제 그 내 생돈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조금 내려가서 열심히 돈을 모아보자. 나는 재테크나 이런 거는 소질이 없기 때문에 저축밖에 답이 없다. 그런 저런 생각들을 종합해본 결과로 제가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네. 여태까지 지금 집 얘기만 한 거죠, 제가? 아니 왜 나한테 이사 갔냐고, 왜 또 이사 갔냐고, 이사 되게 자주 간다고 막 어제 무물 했는데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 잡고 한번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무슨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또 이제 새학기잖아요? 화사하고 뽀샤시하고 약간 옛날에 했었던 피치피치 약간 살구살구한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약간 어릴 때 쓰던 그런 뽀얀 컬러들 위주로 써볼 생각이에요. 오늘 섀도우는 요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스쁘아의 요 룩북 팔레트 시리즈인데 그중에서 이런 러블리한 컬러들이 모여있는 필로우 피치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는 좀 차분한 컬러들, 약간 튀지 않는 컬러들만 쓰다 보니까 이런 살구색, 피치색 이런 거를 쓸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약간 내 스스로가 살짝 낯간지러운 거야, 이런 컬러들 쓰기가. 근데 오랜만에 한번 쓰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염색도 또 어둡게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밝은 갈색이었을 때보다는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좀 더 뭔가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이게 블랙이 아니라 살짝 매트한 브라운 컬러인데 저는 딱 블랙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런 자연갈색? 그런 느낌이라서 여러분, 좀 섀도우 하기 전에 이거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가 눈밑이 요즘에 정말 많이 꺼져요. 그래서 화장하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팔레트에 단점이 하나가 있네. 음영 넣어줄 브라운 컬러가 없네요. 넣지 말지 뭐. 제가 집도 이제 꽤나 그래도 전집보다는 넓어졌거든요. 전집은 전체적인 평수는 컸는데 이게 그 복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실 같은 이런 한 공간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여기는 딱 트여 있으니까 확실히 좀 편하더라고요, 살기.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진짜 풀리고 제가 아직 송취분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희 집에도 제가 꼭 맛있는 요리해가지고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약속할게요. 알았죠? 제가 사실은 저 멜로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로맨스물은 다른 사람들이랑 보면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혼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혼자 있을 때 5월의 청춘을 정주행을 했거든요. 이틀 만에. 이틀 동안 흘린 내 눈물이 정말 온 집안을 잠글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진짜 유죄입니다. 원래는 그렇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혼자 볼 때 울면은 그냥 약간 또르르 정도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오열하면서 울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 난.
그래서 제 이상형이 정말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원래 이상형이 오랜 시간 동안 주지훈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도현으로. 진짜 그 맡은 배역이 정말 미쳤어요. 제가 이도현 배우님은 스위트홈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호텔 델루나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주지훈 순한 맛이니까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얼굴이 너무나 내 이상형인 거야. 제가 약간 그런 사막여우상에 정말 환장하거든요. 근데 스위트홈에서 보고 나의 이상형이다. 안경 쓴 모습에 이제 한번 치이고 이번에 5월의 청춘 보고 거의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어요.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였어요. 사실 어제까지. 여러분 제가 그 바이브랩인가? 거기 속눈썹 앰플을 써봤는데 정말 속눈썹이 좀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봐보세요. 내가 맨날은 못 썼고 생각날 때는 그래도 꼭 발라줬었어요. 근데 확실히 언더 속눈썹도 좀 풍성해지고 잔머리에도 바르긴 했었는데 잔머리는 눈에 띄는 효과까지는 못 봤지만 확실히 속눈썹은 좀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본 걸 굉장히 후회했어요. 약간 감정 낭비가 많이 되는 드라마더라고. 인생 드라마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응팔이었거든요. 눈물샘 폭발하는 드라마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나중에 몰아보게. 근데 난 또 문제가 하나가 있어. 아무리 막 진짜 띵작이라도 내가 막 엄청 좋아하는 배우가 안 나오면 잘 안 봐요. 이입이 잘 안 돼. 중간에 또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제가 이쪽 똑같이 마치고 왔거든요. 이 카메라가 이 소니 브이로그 카메라 뭐 그건데 이게 정말 좋아요. 그 조그맣고 영상도 이쁘게 나오고 이런데 단점이 카메라가 너무 빨리 과열돼.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 꺼져. 이렇게까지 했고 머리도 근데 원래 고향 친구들 만날 때는 화장 진짜 안 하거든요. 그건 몇 년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저 지금 이사 오고 누구를 처음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엄마랑 아빠가 한 번 집에 왔었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 좀 약간 옛날 느낌으로 한번 빼봤는데 좀 과하게 어떤가요? 아니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제 주위에도 엄청 많이 걸렸어요. 지금 진짜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걸리고 친척들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나는 이쯤 되면은 슈퍼 면역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 빼고 다 걸립니다. 이거 애교살 그릴 때 쓰는 건데 세포라에서 샀던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약간 컬러가 발색이 좀 막 과하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슥슥 그려도 좀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지속력도 꽤 괜찮아서 요즘 애교살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선택으로 여기 팔레트 이 컬러로 애기 점막 채워줄게. 먼저 약간 트여주면서 요즘 진짜 눈화장 이렇게 과하게 잘 안 하는데 그리고 눈이 확실히 길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이런 음영 컬러를 끝에 여기 쌍꺼풀 라인 여기까지 발라주면은 눈이 훨씬 더 확장이 돼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하지만 좀 신경 써서 화장하는 날은 여기까지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앞머리랑. 이렇게 하고 오늘은 애교살에도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이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로 이게 착 피치 컬러라서 애교살 밝혀줄 때 너무 예쁘더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한쪽이랑 안 한쪽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제가 언더 속눈썹이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언더 속눈썹도 한번 얘는 많이 하면은 저는 오히려 약간 눈이 답답해 보여요. 이게 진짜 숱이 좀 많아졌어요. 꾸준히 발라보려고. 요것도 이제 세포라에서 산 컨실러인데 요것도 좋아요. 요거는 진짜 잡티 딱 이런 짜잘한 스팟 가리는 용도로 되게 좋더라고. 약간 되게 사각사각 발린다 그래야 되나?
오늘 오랜만에 글리터를 한번 박아봐야겠다. 투유 글리터에서 핑크 퍼밋? 이런 오렌지빛? 코랄빛? 이런 글리터인데 살짝만 떠서 보이나요? 이렇게. 빛 받으니까 겁나 화려한데? 너무 아이돌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고 패딩은 항상 똑같이 블러셔는 여기 필로우 피치에 이 컬러도 있고 제가 가져온 이 데이지크 코랄 헤이즈도 있는데 얘가 좀 더 뽀얗고 얘가 좀 더 화사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 한번 그냥 섞어서 써보려고요. 일단 얘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이 뽀얀 컬러 정말 오랜만에 했어. 예쁘다. 약간 봄 느낌 물씬 나지 않나요? 딱 볼에 올리니까 더 살짝 채도가 올라오는 느낌. 얘로 옛날에는 진짜 이런 컬러를 정말 많이 썼는데 뭔가 이런 파스텔 톤? 근데 한 살씩 먹으면서 좀 그런 MLBB 톤들 있죠? 채도가 많이 빠진 그런 컬러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은 이거 햇킷의 레이어 퍼지 틴트 오묘 코랄. 이 컬러가 제가 옛날에 딱 그런 상큼한 메이크업 할 때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지금 살짝 발랐는데. 약간 제형을 물어보신다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삐아 틴트 아시나요? 그 라스트 벨벳 그건가? 그거랑 좀 제형이 비슷한데 얘가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네. 진짜 약간 그런 슈크림처럼 발려요. 딱 봄에 정말 바르기 좋은 컬러다. 어떤가요? 메이크업은 끝난 것 같아. 나 점을 한번 찍어보자. 나 요즘에 점 찍는 거에 재미가 들렸어요. 이렇게 두 개 찍어볼까? 여기 하나랑 여기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또 카메라가 거의 지금 불에 타서 꺼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잠깐 카메라 식힐 동안 저는 머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머리 마무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요즘에 미우미우 스타일이 좀 대세잖아요. 근데 저는 미우미우 풀착장은 저에게는 아주 큰 무리이기 때문에 그냥 스트로만 살짝 그냥 맛만 내봤습니다. 옷 정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보는 따로 이렇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 생런이 주는 그런 맑은 느낌이 있잖아요. 일부러 렌즈도 안 꼈어요. 오랜만에 그런 피치 살구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이 전 영상 중에 피치 메이크업 중에 되게 반응이 좋았던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랑 내가 봤을 때 색감은 비슷한데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지? 한 5년 지나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름 어려지고 싶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봄이다 보니까 봄옷 하울이나 또 이런 걸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